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중국 멸망이 이란 전쟁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중국을 한 대여섯 개 국가로 그냥 쪼개버린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요. 친중 국가인 영국, 스페인, 로마, 바티칸까지 완전히 지금 손을 동시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전부 다 멸망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파산시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특수부대가 이란에 가서 중국 정보사령부가 부정선거 서버 한 거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 정보사령부가 만든 그 부정선거 서버 전 세계의 선거에 다 개입을 했는데 그거를 이 서버를 이란에다 갖다 놨대요. 그리고 뭐 거기서 주고받은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다 지금 확보를 했고 지금 뭐 거기서 있던 전문가들까지 다 미국으로 압송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술술술 불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한국, 뭐 미국에 누구누구하고 연결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지금 싸그리 다 불고 있다 그러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10일 안에 국제 부정선거 자료를 공개하겠다. 2%만 공개해도 이게 완전 핵폭탄급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도 이름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렇고 지금 일본이 이란에 지금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한테도 이란에 파병하라고 요청을 할 건데 파병 안 하면 이재명이 제거 작업에 착수를 해야겠죠. 파병을 하면은 북한, 중국 뭐 얘들한테 맞아 죽을 거고, 뭐 한국의 민노총, 민주당 뭐 좌파애들이 들고 올라가 이재명이를 탄핵시키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죽는 거고 저렇게 하면 뒤지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요, 정제유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기름이 없대요. 중국 국내 주유소에, 중국 안에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써 3월 말도 안 됐는데 기름이 없대요. 나는 3월 말 이후부터 기름이 떨어질 줄 알았더만 벌써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자,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 싹쓸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아마 한 1000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 안에 한 1000조 원 정도 무기를 구매할 것 같고요. 1000조. 100조가 아니고 1000조 원치. 김어준 방송에서 이재명 공소 취소, 뭐 검찰을 협박했다 해가지고 탄핵 사유라고 김어준 방송에서 MBC 기자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재명이를 지금 탄핵하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CIA, FBI 뭐 요원 등 수천 명이 지금 한국에 입국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뭐 항복 문서에 서명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재명이 제거 작업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극우라고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줄여서 좌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자, 제 말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토크 콘서트, 반중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월수금 밤 11시에 이제 단파 라디오를 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북한 전역의 일기예보 등을 넣어가지고 이제 대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고요. 대북 방송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 전쟁의 저자 안재철 대표가 미국 노폭시에 있는 메가더 장군 기념관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6.25 한국 전쟁 야외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나토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 트럼프 라인의 실세인 그 메가더 기념관 관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MOU도 주고받고 또 초청장도 받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주 이거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책,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이게 한글하고 영어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2개국어로 되어 있는데 요 책을 한번 들고 사진 한번 찍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고든창 변호사나 뭐 타라오 박사나
아니면 미국의 뭐 국방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뭐 국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 책을 들고서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X에다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송 미국에서 보고 계시면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 사진전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실 분들은요, 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을 좀 구매를 해 주십시오. 460페이지고 16만 원인데,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게 도움이 됩니다. 010-2609-2023번으로 입금하시고 주소와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고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미국에도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우편 요금 뭐 몇만 원 지불하면은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2세, 3세 분들이 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요. 좀 이렇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보문고나 쿠팡에서 16만 2천 원에 판매하는데 저쪽에서 구매하시면은 수수료 40%가 저 업체로 가고 돈이 한 달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전 지원하는 데는 이 돈이 하나도 안 셉니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현금으로 입금해 주시고 이게 주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책 못 받으신 분들은요, 그 주소를 좀 주십시오. 그 저희가 책 다 발송했는데 주소를 안 주셔가지고 몇 분은 아직 발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운동하고 대북공성화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그 소중한 구독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지난 7, 8년 동안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전쟁 곧 끝난다. 이스라엘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1년은 걸린다. 계속 공격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최후의 카드를 쥔 이란 전쟁 최소 2주 이상 트럼프 마음대로 종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나 이란이 항복을 안 해서 장기전으로 질질 끌려가게 되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한국, 일본 등 우방 국가들이 알래스카산 에너지, 베네수엘라산 에너지를 대량 구매하게 되므로 미국은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량 동사, 아사, 기업 출부도 뭐 그래 되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뭐 빨리 끝내려고 해도 빨리 끝 안 나면은 중국이 망하고 미국은 큰 떼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안 끝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란의 새 지도자 모주타바가 선출된 지 약 10분 만에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미국 측에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머리에 중상을 입었지만 살아있다고 하니까 추가로 참수작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니, 폭격 맞아가지고 지하실에 있다가 그 깔려가지고 머리에 그 뭐 상처 입었고 중상이면 뭐 뒤지는 거지, 뭐 그 뭐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그래 알아서 죽여줄게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통신 마비됐고 해군 괴멸됐고 공군 괴멸됐다, 사실상 종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의 핵시설, 군사시설들만 폭격하려고 했으나 이란은 정제유, 보관시설, 화학공장, 원유 채굴시설 등 무기 생산 및 군부대 유지에 조금이라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은 모두 다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뭐 미국이 모른 척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은 야 전쟁 그만하자, 빨리 끝내자, 요 몇 개만 때려 부수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그냥 가서 다 때려 부수고 하면은 뭐 미국은 안 돼요 하면서 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미국은 떼돈 번다, 에너지 벌어가지고. 그리고 중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져도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전쟁광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뭐 안 쌓기 위해 가지고 나는 전쟁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말 안 듣네, 계속 질질 끄네,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배드캅, 굿캅 뭐 그렇게 나눠서 가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은 이참에
왕창 다 때려 부숴야지 다시는 이란을 구석기 시대로 돌려버려야지 이란이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 반군이나 이런데 지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에너지 생산 및 보관 시설도 지금 모두 폭격하는데 이란의 에너지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에서 무기를 수입해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에 제공하고 걔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두 폭격해가지고 이란에서 에너지 생산을 아예 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란에서 에너지가 생산이 안 돼야지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가스 원유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거를 수출해가 떼돈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3,000군 넘게 때렸다고 하는데 선박도 43척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함정 다 괴멸시켰고요. 테헤란 지하의 무기개발 시설 모두 폭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과 연계된 테러 단체인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도 함께 소탕 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미사일을 많이 소진하고 나면은 그 지금 이란이 어디 산 밑에다가 저기 동굴에 파놓고 거기다가 무기를 엄청나게 이제 쌓아놓은 거죠.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때 기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미사일 쏘려고 했는데 그거를 미국의 CIA하고 모사드가 알고는 그걸 다 때려 부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 들어오는 그 입구 쪽에다가 입구에다가 이제 벙커버스터를 팍 쏴가지고 그 지하 시설 그 입구 출구를 그냥 이제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흡입하는 그 있죠. 공기 순환하는 거기도 탁 해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 그러면 그 안에 아마 몇만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전부 다 몰살돼 버린 겁니다. 아마도 저기 시진핑 진시황 그 왕릉처럼 안에 수만 명이 아마 갇혀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다 질식에 죽는 거지 뭐.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지금 설치해서 수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오래 걸릴수록 미국의 알래스카,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중국은 기름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란의 기뢰 설치 선박을 16척을 격침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아무튼 이게 지금 뭐 그렇게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영국의 이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인도양에 있는 이 군사 시설을 쓰려고 하니까는 영국이 핵심 시설 이용을 못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은 야 영국이 미국하고 친한 거 아니야? 그거 왜 이렇게 방해를 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영국은 2019년에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최초로 참여를 하면서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는데 금융을 제공하고요. 또 금융 기법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수수료를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의 허리인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지. 그래야 자기들 계속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양의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미군 기지 디에고 가르시아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폭격기가 출격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고 또 영국의 기지에서 또 폭격기가 출격하는 걸 금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야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영국은 위안화의 역외 거래소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면은 유럽 국가들이 전부 다 그 AIIB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이요,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안타까운 거는 박근혜 정부는요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주도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참여를 선언했고 중국의 1대1로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포장해서 한국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 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한하게 이게 이제 중국을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책으로 세상을 배우면은 이게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뭐 그런데 이 역사책을 조금 읽었으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6.25 때 300만 명을 보내 가지고 서울까지 집어삼키고 그래서 일사후퇴를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역사 공부를 진짜 단 한 권이라도 역사책을 봤더라면은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넉넉고 벗은 발로 중국으로 뛰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AI, IB 이런 것도 뭐 그 안 했을 거고 뭐 중국의 전승절에도 안 올라갔을 거고 뭐 그 천안문에도 안 올라갔을 거고 하여튼 그때 한국이 박근혜 정권 때 망할 뻔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중국의 식민지로 완전 거덜날 뻔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탄핵된 게 또 뭐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졌다고 또 평가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으로 한미 우주 협정을 체결하고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의 지령을 받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앞장을 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이 과정에서 미국은 안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배신자라고 그냥 칼을 맞은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 등거리 외교를 하겠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자리에서는 박수를 받았는데 뭐 손님이니까 박수를 쳐줬는데 뒤에 돌아서 가지고 미국의 뭐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 언론에서는 뭐 한국의 여자 노무현이다 뭐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너무 몰랐다. 국제 정세에 너무 어두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깨끗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국제 정세를 대통령이 잘 모르면은 나라가 절단 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 강력하게 이제 뜯어 말렸는데 지금 유럽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중국의 일대일로에 올라탔기 때문에 금융적으로 지금 엮여 있고 정치권이 모두 중국 공산당에 포섭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중으로 돌아서는 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이 망하면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심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자, 스페인도 미군 기지 사용을 거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을 한다고 하니까는 이제 뭐 빌려주고 했는데 스페인은 유럽의 대표적인 로마 가톨릭 국가로 예수회가 장악한 국가입니다. 로마 바티칸 교황 제도는 유럽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친로마 바티칸 국가는 친중, 친이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그 중남미가 대부분 다 가톨릭 국가인데 그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친중 좋아하고 하는 게 그게 다 이게 이 로마 바티칸하고 공산주의는 이게 쌈쌍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까지 친중 대통령들은 전부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회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오다를 내리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나경원 가톨릭, 권영세 가톨릭, 권성동 가톨릭, 저기 뭐야 오세훈 가톨릭, 저기 이준석이 가톨릭, 그 지금 안철수 가톨릭, 그러고 저기 심상정 민노당 아니 저기 정의당의 심상정 가톨릭, 문재인 가톨릭.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지금 이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친중으로 흘러가고 대부분 다 이 예수회의 지령을 받고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200억 달러를 동원해 가지고 해상 보험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해상 보험을 들어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르무즈 유조선의 해상 보험 보증 호송 서비스 하겠다 이랬는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선박 해상보험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는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해상보험 시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해상보험 시장 규모가 350억 달러, 뭐 하나로 한 47조, 뭐 5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영국으로 흘러가던 해상보험 시장을 미국이 가져가게 되면요, 해상보험, 뭐 선박보험 이뿐만 아니라 선박 매매 시장 등 선박 관련된 금융 시장이 저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시장 대부분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특별한 산업이 없는 영국은 파산하게 되고 IMF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국의 금융시장은 대부분 시티 오브 런던의 로스차일드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 시장을 미국에 가져가게 되면 로스차일드가의 돈줄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로스차일드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로마, 바티칸, 스페인, 포르투갈, 뭐 프랑스, 독일 등도 이게 줄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EU를 해체, 트럼프 대통령은요, EU를 해체하는 거고, 지금 뭐 영국의 로스차일드가가 장악하고 있는 뭐 로마, 바티칸,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독일, 뭐 영국까지 전부 다 줄부도 내 가지고 IMF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러면 IMF 들어가면은 IMF는 미국이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난도질 쳐가지고 그렇게 이 국가들 완전히 파산 내버려 가지고 다시는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지금 그래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란도 완전히 지금 알거지 만들고 토막 쳐버리고, 베네수엘라 토막 쳐버리고, 그러고 저기 뭐 중국 박살 5개 국가를 쪼개버리고, 뭐 거기다가 러시아는 이제 유가가 계속 낮아지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요 이란 문제 끝나고 나면 저유가가 되겠죠. 뭐 저유가 되면은 러시아도 경제가 파산한다. 자, 미국은요, 해상보험을 가져가면요, 전 세계 선박의 재원, 실시간 이동 위치, 화물 운송량 등의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 해군 유지 비용도 충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상선의 2등 항해사까지 했습니다. 매일 점심때 정오 때 뭐 저기 3등 항해사가 눈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우리 현재 위치가 지금 어디고, 지금 GMT가 여기가 뭐 플러스 뭐 몇 시간인데, 내일 정오가 되면은 위치가 대략 어디 좀 있을 거다. 그리고 기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뭐 몇 마일 이동했고, 막 쭉쭉 그런 거를 본사로 이게 저기 캡틴한테 보내면은 캡틴이 이제 선장이 이제 본사로 보내는데, 그게 이제 다 보험회사로 이렇게 다 전달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원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한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항구에서 어느 선박이 어떤 물건을 얼마를 실어 가지고 뭐 어느 부두로 뭐 얼마 들어가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물동량이 어느 부두로 들어가는 거 그것만 쫙 봐도, 야 저기에 석탄이 몇 톤 있다 없다, 뭐 소금이 얼마 들어갔다, 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기에 인구가 얼마다 역으로 이제 추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미국이 전 세계 해상 정보망을 이제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 영국을 완전 죽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아유 뭐 해상보험이나 해가지고 먹고 사시라고, 뭐 자기 사촌 집안이고 큰 집이고 하니까는 그래 했는데, 자기 큰 집이 지금 배신해가지고 중국하고 붙어 먹고, 자기들이 미국이 작전하는데 야 작전하는 뭐 그 기지도 못 쓰게 하고 하니까, 야 이제는 갈라서야겠네, 저 새끼들 다 죽여야겠네, 형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이 새끼들 손보자, 뭐 그래 흘러가는 건 악에 바친 겁니다. 아마도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를 경제적으로 마비시켜 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고, 저 EU도 완전히 해체가 될 겁니다. 그렇고 이제 프랑스가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 독일도 지금, 프랑스도 뭐 IMF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독일도 에너지 전기 요금이 25% 폭등해가지고 산업이 다 붕괴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 세계적인 철학의 나라입니다. 철학이 아주 깊어지면요, 이게 정신병이 생깁니다. 정신병이 생기고 국가 운영이 갈짓자로 가게 되고 국가가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에 대해 가지고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철학은요 모든 사물, 개념, 뭐 고정관념 등을 해체해 가지고 재정의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야 남자를 왜 남자라고 하냐? 여자라고 하면 안 되냐? 여자를 왜 여자라고 해? 남자라고 하면 안 돼? 이래 되니까 독일은 1년은 남자, 1년은 여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대요. 제가 성상훈이 올해는 남자인데 내년에 여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철학이 깊어지면은 그게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남자하고 여자만 사랑을 해야 돼?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면 안 돼? 여자 하면 안 돼? 이래 되니까 이제 프랑스, 독일 여기는 이제 동성애가 심하죠.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뭐가 문제지? 왜 사람이 사람 죽이면 안 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거 뺏으면 안 돼? 뭐 그래 되면서 이제 공산주의, 뭐 전체주의 뭐 그래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독일이 망하는 것도 이 보시면은 저기 아니 그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저기 뭡니까 저기 저기 저 풍차를 많이 했죠. 바람개비 그 도는 거 이제 풍력 발전소.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 발전을 쫙 깔았는데 지금 동시에 바람도 안 불고 태양도 안 뜨는 거야. 해도 안 뜨고 저 구름도 많이 끼고 바람도 안 불고 그래가지고 전기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웃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프랑스 그 올림픽 할 때 그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기 위해 가지고 그 동성애 퍼포먼스를 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철학이 깊어지면은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철학의 나라 프랑스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초인 파리 코민이 탄생을 했습니다. 1871년에 3월 18일부터 한 70일 정도 존속을 했는데 노동자 계급이 세운 자치정부가 파리 코민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시초였고 뭐 실험이었다고 하는데 또 공산주의 이론인 칼 막스, 엥겔스 등은 모두 독일 출신입니다. 이 철학의 나라 두 나라에서 이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탄생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하는 게 그게 철학이 깊어지면 이제 정신병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픕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국가 전체가 정신병에 걸렸기 때문에 저기는 철저하게 망해가지고 쫄쫄쫄 그 배가 굶어야지 다시 하나님한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게 되지. 그 전에는 쟤들은 이게 뭐 정신이 돌아오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68 혁명과 프랑스 이런 프랑스 독일의 영화들 뭐 등 이런 것 쭉 나오는데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구호로 1968년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정부 운동이 68 혁명입니다. 유럽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던 인물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반전 운동 등 뭐 반정부 운동을 주도를 했는데 이 또 뒤에는 로마 가톨릭 예수회도 이제 같이 움직였습니다. 개신교 국가인 미국을 붕괴시키는 이제 공작이 들어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전 반전 운동 일어나고 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나라가 왜 망하는지 흥하는지 이런 걸 볼 때 단순하게 뭐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종교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냥 개신교가 있는 나라는 이게 자유가 넘치고 그리고 이제 공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이게 금융 뭐 산업이 발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강해지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는 나라는 뭐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든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전체주의로 흘러가면서 나라가 가난하게 살고 망하게 됩니다. 스페인이란 나라가 이게 무적 함대였는데 거기가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장악하면서 망해버렸고 폴란드도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예수회가 장악하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 거기는 엄청난 자원도 있고 엄청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거기가 다 가톨릭 국가인데 완전히 지금 거지같이 살고 있고 지금 사회주의 뭐 전체주의 뭐 플랜테이션 농업 뭐 그런 걸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부분을 국제 정세를 보실 때는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적 공간을 이렇게 다루는 게 종교인데 그 영적으로 오염이 돼버리면은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람을 죽이고 뭐 동성애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종교를 같이 봐야 된다. 자, 한국은 조선 말기에 로마 가톨릭이 먼저 전파되었으나 1800년부터 일어난 4대 박해를 통해 가지고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대부분 죽고 1882년 한미수 통상조약 체결 이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들어오고 이승만에 의해 가지고 개신교 국가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됩니다. 조선이 망한 것도
철학이 발달해서 망했습니다. 명리학, 성리학 등 얘네가 맨날 제사 지내고 뭐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생활에 전혀 이게 뭐 뭔가 도움이 되는 뭐 유의미한 일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망했고, 그러니까 철학이 깊어지면요 망합니다. 여러분. 미주알, 공자알, 맹자알 하고 뭐 그게 왜 그러냐 하고 뭐 이기 이원론, 이기 일원론 뭐 그런 걸 하는데 그 다 좋은데 밭도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밭은 누가 가라. 그러니까 철학이 철학적이다 하면은 좋은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철학이 극히 발달한 나라들이 전부 다 망해가고 있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소돔과 고모라로 바뀌고 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유교적인 철학들 이게 모두 붕괴됐습니다. 싸그리 다 죽은 거죠. 그리고 신분 제도가 파괴되면서 이 미국의 교회가 또 들어오면서 이제 성경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그 과거의 뭐 성리학, 명리학 같은 그런 철학들도 6.25 때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신분제도 없어진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공자할 맹자리 무슨 의미가 있으면 신분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에헴하던 양반들은 빨리 뛰어야지, 포탄 날아오고 총알 날아오는데 빨리 뛰어야 되는데 에헴하고 하다가 뭐 다 그냥 뭐 다 뒤진 거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국 전쟁이 나쁜 점도 있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과거의 악습들, 구습들 그런 것들이 모두 그냥 한순간에 소멸되면서 한국에는 미국의 교회가 들어오고 성경이 정착이 되면서 새벽 예배가 이게 부흥을 하게 되고 새마을 운동이 부흥을 하게 됐는데 그게 신출애굽기 운동이었다. 우리 옛날에 출애굽기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주니까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주스라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되면 만나가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만나를 주워야지 그날 먹을 양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일용할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경이 정착을 철학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성경이 들어오면서 새벽 예배,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게 하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그래도 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주된 철학 사상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같은 이런 종교적인 노래가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거고, 그 덕분에 한국이 지금 무너진다 해도 유럽처럼 빨리 안 무너지고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유럽파라고 하죠. 유럽파가 그리스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란 나라 자체가 그리스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거고, 유럽 축구 리그는 유로파 리그죠. 그러니까 유럽이란 나라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나라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중국 공산당도 망하는 거고, 소련도 망하는 거고, 저기 베네수엘라 망하는 거고, 이란 망하는 거고, 북한 망하는 거고, 싸그리 다 망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나라당이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고요. 2015년에는 중국 공산당 산하의 차하얼 학회 공식 초청으로 저기 가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그 한팡밍이 여기 원장이었는데 한국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중국의 1대1로하고 이제 뭐 이렇게 연합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가는 방안을 국민의힘 정책연구원인 그 여의도 연구원이 그런 걸 했습니다. 한팡밍은 한국의 부정선거의 지금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는데, 그리고 2013년에 이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AWEB 이거를 설립하는 법안을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의원 12명이 발의를 했고, 이게 공포가 된 게 2014년 1월 21일입니다. 접수는 2013년 10월 2일 날 돼가지고 3개월 만에 공포가 됐는데, 그 부정선거를 도입한 게 AWEB을 도입한 게 새누리당이었다. 지금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지금 힘이 지금
A의 부정선거 이 조사가 들어오면은 국민의힘도 같이 공중분해가 됩니다. 그 이준석이가 하버드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시진핑 딸이 졸업한 게 하버드고 중국 공산당 자녀들이 전부 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저런 보수 정당에서 이 최연소 당 대표를 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에 입김이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얘가 끝까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도 그 중국 공산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뭐 노무현 장학생이었다고 하는데 그 노무현 장학생이 어떻게 보수 정당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제가 중국어를 되게 잘하죠. 그러니까 JTBC가 중국 공산당 기업인 텐센트가 1,000억을 뭐 투자했다고 나오는데, 거기서 하는 무슨 뭐 학교를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가가지고 중국말로 샬라샬라 해요. 자기가 저기 미국에서 하버드 나왔으면 영어로 샬라샬라 해야 되는데 중국어로 샬라샬라 한다는 거는 그쪽 집안이나 뭔가가 이쪽 중국하고 심하게 연결돼 있다. 그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 특수부대는요, 이란에서 중국 정보사령부가 만든 해킹 프로그램 CE101을 확보했으며 이 서버를 이제 운영하던 전문가들도 모두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압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자포자기하고 중국, 한국, 미국의 연결망을 모두 실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버 안에 전 세계가 주고받은 모든 문서 및 자료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이제 분석하고 있겠죠.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란에 가서도 그 부정선거 서버 관리하던 애들 또 많이 잡아갖고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관위 그 A웹 거기서 수원에서도 몇십 명을 잡아갖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 시진핑이 폭격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덜덜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CIA가 중공군 간부들의 투항을 권유하는 영상을 만들자 시진핑과 장유샤 내전에 불안감을 느낀 중공군 고위층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대거 CIA에 투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이란의 그 군인들도 지금 미국 쪽에 계속 망명하거나 그 군대에서 탈영하거나 지금 미국 쪽에 그 그러니까 투항을 하는 CIA에 투항하는 사람들 계속 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도 지금 투항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왕후닝의 부하들이 부정선거 자료 들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두로도 형량 협상을 위해서 다 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 트럼프 인사들은 10일 안에 미국의 선거에 개입한 외국에 대한 각종 기밀 문서가 해제되어 처음으로 공개될 것이며, 그 내용이 방대하고 폭발적이며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이런 글들을 이제 X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이란의 무기는 중국의 무기라고 했는데, 현재 이란 군부 안에서 중국산 무기를 도입한 자들에 대한 책임론, 문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책이라는 건 다 총으로 쏴 죽이는 거죠. 믿었던 중국산 방공 레이더와 방공 미사일들이 모두 고철이 된 거에 이제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거 하면서 돈도 떼먹고 했겠지, 뭐 정상적인 게 들어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미 FBI가 3월 중순에 미국의 2020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한국 고위층 12명을 기소한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사도 나왔고요. 미 특수부대가 그 뭐 이란 비밀 장소에 숨겨 있던 뭐 부정선거 서버 전문가 다 압송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딥스테이트가 이란에 숨겨놓은 각종 보물, 돈 등을 모두 미국 특수부대가 들어가 가지고 미국으로 다 싣고 날랐답니다. 그 테헤란 북쪽 지하에 숨겨져 있던 그 호수 밑에 또 동굴을 파고요. 거기서 뭐 사탄 숭배 의식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 다 뽀개버리고 이란군 사이버 부대 전부 폭격해버리고 그랬는데, 얘들이 조로아스터교의 그 사탄 숭배 의식을 했대요. 지하에다가 동굴 파놓고. 그리고 뭐 아누나키라고 옛날에 뭐 몇천 년 전에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누나키를 이렇게 숭배하고 또 찬양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지하 시설에다가 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뭐 사람하고 저기 물고기하고 이렇게 DNA를 섞어 가지고 생체 실험도 하고 저기
무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뭐 그런 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그 이란의 그 산 밑에다가 뭐 지하 동굴 파놓고 그 지하 시설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놓고 거기서 온갖 이상한 걸 다 한 거야 지금. 보니까 거기서 뭐 피 마시고 뭐 그런 것도 했겠지. 뭐 애들 인육도 먹고 온갖 사탄 숭배 의식을 거기서 다 한 겁니다. 유럽의 딥스테이트, 뭐 미국의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가지고 이번에 뭘 그래 많이 뽀겠나 했더만 전부 다 그 지하에 그 시설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든 뭐 그 사탄 불러내고 그런 사탄 숭배 의식 하든 그런 것들을 싸그리 다 부순 거예요. 생체 실험실, 무슨 화학 실험실 뭐 이런 등등, 뭐 화학 무기 만들고 뭐 생물학 무기 만들고 하든 그런 실험실 이런 거 싸그리 다 부순 겁니다. 그게 다 그 지하에 지어놨다는 거예요. 아이고 징그럽다 징그러워. 자, 일본은요, 미국이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 자위대 파병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지금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 부차관보도 9일부터 이제 방한을 했고요. 지금 아마도 한국군 파병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승인할 경우 이란과 연결된 북한, 중국에서 대노하고 한국 내 친중 세력의 민노총, 민주당 등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탄핵시키는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고, 이재명이가 거부하면 미국이 한국의 외환 통장에서 뭐 200억 달러를 차압해서 가져가면서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달러가 뭐 환율이 폭등하고 무너지는 거죠. 예. 동아시아 그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에 파견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 지금 미 국무부, FBI, CIA, 주한미군 등을 동원해 가지고 부정선거 관련 수사 착수하고 체포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작전을 지휘하러 왔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그거는 가봐야 알겠죠. 예. 중공 지금 칸 중국 코리아를 보시면요, 중공 같은 경우 지금 사람들이 크고 작은 기름통을 모두 들고 와서 이제 기름을 채우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영상들이 쭉 올라오는데, 지금 이 중국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4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밝혔는데, 중국의 저가 원유 수입처는 이란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호르무즈는 이란의 길의 설치로 지금 완전히 막혀서 현재 중국 내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도 오래전부터 이제 수입이 중단되었고요. 현재 중국 정부는 정유사에 정제유 수출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정유사들이 고사 직전에서 아마 떼돈을 벌게 될 거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 구매 비용이 지금 20%에서 30%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제조업은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중국 내 휘발유 디젤 값은 하루가 다르게 그냥 로켓처럼 상승하고 있고요. 기름의 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기름의 양도 지금 속이고 계량기도 조작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마다 줄을 길게 이제 늘어서고 있으며, 그나마 늦게 가면 기름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디젤류가 없다는 그런 인터뷰도 올라오고 있는데, 디젤류 공급이 안 되면 트럭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그에 따라서 물류가 마비가 됩니다. 공장이 부도나는 거죠. 일단은 뭐 원자재가 안 들어오는 거, 물건 만들어도 저기 납품을 못 하는 거, 수출을 못 하는 거, 그러면 뭐 싸그리 다 망하는 거지 뭐. 식량 공급이 안 되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리고 지금 올 5월 달부터 장마 오면은 또 홍수로 쓸려 나가 죽고, 뭐 그래가지고 올 연말까지 뭐 한 수억 명이 죽을 겁니다.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가 중국 전역에서 한 5천만 명 정도가 야외에서 잔대요. 밖에서 이 집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걔들 뭐 추위 한번 오면 겨울에 싸그리 다 얼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인구가 지금 5억에서 6억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연말쯤 되면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하면은 뭐 4억, 3억 이야기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방중 앞두고 미 해군 해상 초계기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기름 부족으로 대만 해협에 전투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연료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과 충돌이 생길 경우 트럼프가 바로 B-2 스텔스 폭격기로 북경을 폭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을 두려워해가지고 미국 해상 초계기가 대만 해협을 정찰을 하고 다녀도 중국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미국산 기름을 비싸게 왕창 판매를 할 텐데 중국이 거부하면 말라 죽는 거고, 중국이 미국 기름 사겠다 하면 비싸게 바가지 씌워가 팔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중국이 그나마 보유 중인 달러 및 미국 채권도 이제 탈탈 털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더 이상 돈 없으면 이제 해체 작업할 거고, 이제 미국 대선에 개입한 거 그건 자료 공개하면서 이제 북경 폭격한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뭔가를 또 반대국부를 뜯어내겠죠. 금을 싸그리 다 들고 하든지, 뭐 야 너 살려줄 테니까, 시진핑이 너 목숨 살려줄 테니까 너 금 갖고 있는 거 4,000톤 5,000톤 다 갖고 와 이 새끼야. 뭐 그래가지고 금을 뭐 금을 뺏어갈 수도 있고 은을 뺏어갈 수도 있고, 뭘 뺏어갈지 뭐 알 수가 있나요? 싸그리 다 갖고 갈 거다. 그 시진핑은 지만 살면 되지 뭐 중국이 망하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싸그리 다 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 북한, 야 한국 우리가 접수하니까는, 북한 접수하니까는 어이 씨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야.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는 불알 잡혔다 트럼프한테. 트럼프가 시진핑이 불알 잡고 어이 들어와 야 깝치면 죽어 뭐 불알 터져버린다 이제 뭐 계속 그렇게 협박하는 거죠. 미국은 저 중국에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한국산 원전을 지금 4천조 원치를 구매를 하면은 중국에서 삥 뜯어가지고 미국이 한국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4천조를요. 그리고 군함 건조 1600조 원. 그거 한국 업체들이 전부 다 부품 납품하고 해야 되고, 매년 미국 군함 20조 원치 한국에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삥 뜯어가지고 한국에 상납하는 지금 그러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원전 건설 능력을 믿고서요, 실전 능력 검증이 안 된 한국의 천궁2 방공미사일 10개 포대를 구매했으나 훈련용으로 2개 포대가 먼저 배치된 상태에서 60여 발을 발사해가지고 96%를 명중시켰습니다. 이게 뭐 몇 발은 이제 바다로 떨어졌다 하더라고. 뭐 그런 거 치면은 다 100% 맞춘 거죠. 이에 한국의 미사일을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며칠 사이에 지금 한국이 30발을 준비하니까 아랍에미리트가 대형 수송기를 대구로 보내서 가져갔습니다. 이번 이란의 대규모 공습으로 미국산 사드, 패트리어트 등의 요격 실패율이 높아졌으며 그 요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성능 개량이 안 돼가지고 구형을 갖다 놓으니까는 그게 못 맞추는 거지 뭐. 그 천궁2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3분의 1 가격이고 기술 이전, 공장 건설, 중동 판권도 나눠주는데 실전 성능 검증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는 아랍에미리트보다 늦게 주문해가지고 이번 공격에서 좀 피해가 컸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산 천궁2, 천궁3, 뭐 LSM1, LSM2 뭐 싹쓸이를 지금 하고 있고, 2030년대 초반에 배치될 LSM3 뭐 이런 것도 야 돈 줄 테니까 빨리 만들어 갖고 와 뭐 지금 뭐 그렇게 줄 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원전 건설 능력을 이제 믿고서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100조 원치 경제 협력을 하는데 무기 구매는 한 60조 원치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산 무기들을 싹쓸이 하자 뒤늦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뭐 이라크 등도 덩달아 한국산 무기 구매하는데 동참을 했고요. 중동 국가들이 유럽, 중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 무기를 짬뽕으로 도입을 했는데 모두 부품 공급이 안 되고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하는데 이 시장이 지금 10년 안에 한 1000조 이상 된다고 합니다. 뭐 기술 이전, 공장 건설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무기 시장 2000조 한국이 다 빨아먹을 거고, 거기다가 뭐 각종 건설, 원전 하면은 뭐 1000조 이상의 시장을 미국 중동에서 가져올 겁니다. 지금 한국산 방공미사일 천궁2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 10조 원치 판매되었으나 이번 실전 경험으로 인하여 카타르, 쿠웨이트 등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천궁2, 천궁3, LSM1, 2, 3까지 설치되면 방공미사일 수출만 한 10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KF-21은 레이더가 동일하므로 이 천궁하고 레이더가 동일합니다. KF-21이 공중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한국산 방공미사일에 전달해가지고 요격하는 게 가능하므로 KF-21까지 세트로 판매가 될 겁니다. 이제 한국 무기 가두리 양식장이 되는 거예요. 중동이. 그리고 이제 한국은
무기 수출 시 기술 이전 및 공장 건설을 잘 해주는 이유가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순식간에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와 동일한 무기를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공장 건설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기들은요, 기술이 대부분 미국 기술이라 가지고 기술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한국은 2030년대 초반까지 SM-3,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SM-3 미사일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게 우주 밖에서 이 미사일을 요격하고 인공위성 요격하고 하는 그 미사일이고, LSM-2는 사드를 대체하는 거고요. LSM-1, 천공3, 천공2는 패트리어트를 대체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만 지상에다가 한 1,500발 가량을 배치하고 해상 함정에도 한 500발 이상을 배치해 가지고 한반도 주변에 미사일 방어망을 한 뭐 1,500발, 거의 한 2,000발 이상을 뭐 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SM-2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SM-3, SM-6 이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을 주문했으나 미국은 주문하면 언제 갖다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 보유량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미국 창고 먼저 채우면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전 세계 방공미사일 시장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사실상 퇴출되는 겁니다. 그 한국산이 이제 모두 차지하게 되는 거고, 중국산, 러시아산 방공미사일은 성능이 형편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서 자동적으로 퇴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재명이만 없어지면은 방산에서 떼돈을 번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고, 원전에서 떼돈을 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어준 방송에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에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를 취하라고 검찰에다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탄핵 사유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최근 민주당 내 친명계가 김어준을 퇴출시키려고 하자 위기감을 느낀 김어준이 사냥개가 주인을 물기 때문에 보신탕을 해먹겠다는 심정으로 이재명 탄핵에 대한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난장판입니다. 그 김어준은 야씨 내가 이재명이 키아가 대통령 만들었대 뭐 이 새끼가 이게 깝쳐 뭐 그런 심정인 거죠. 그 청와대는 음모론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다, 한가지 않다, 뭐 지금 그러고 있고, 김어준 방송 이게 돼가지고 민주당에서는 황당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얘들이 황당하다 이게 음모론이다 한 게 전부 다 드러났죠. 뭐 강선우 돈 받은 거, 뭐 김병기 돈 받은 거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초대 여가부 장관 후보자였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김경 시의원도 구속으로 민주당 이미지가 뇌물수수당, 공천헌금당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도 지금 공천헌금 등으로 지금 매일 지금 경찰 가서 수사받고 있는데 조만간에 구속이고, 김병기 아들의 부인까지 줄구속될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는 폭망하고 있고, 환율 폭등하고 있고, 물가 폭등하고 있고,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가 전국에서 파업하고 있고, 고유가 지금 국민들 뭐 신음하고 있고, 쿠팡 때렸다가 미국에서 슈퍼 301조 조사 착수한다고 하지, 미국의 FBI가 미 대선 부정선거 지금 한국도 조사 착수했다고 나오지, 12명 기소한다 이야기 나오지, 중국과 북한은 망해가고 있지, 친마두로, 친이란, 친북한, 친중국, 친러시아였는데 마두로 잡혀갔지, 이란 망했지, 뭐 하메인인가 죽어버렸지, 초토화됐죠. 북한 완전히 지금 초토화돼 가고 있고, 중국 시진핑이 뭐 기름 없어가 망해가고 있고, 러시아도 저거 뭐 조만간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 패트리어트 다 빼갔죠. 국민들 안보 불안 때문에 안보 불안 급증하고 있지.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검찰을 이름만 바꾸고 살려주는 대신에 이재명 공소 취하 요구했다는 폭로가 터진 겁니다. 이거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면요, 항복 문서에 서명을 받을 것이고,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1일에서 15일까지 한국에 5일 동안 11, 12, 13, 14, 15, 5일 동안 체류한다는 거,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부차관보까지 9일부터 들어왔어요. 이게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거 이제 트럼프가 저기 4월 달에 가가지고 시진핑한테 우리가 북한 접수한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우리 교체할 거야. 그리고 너 이 새끼야 깝치면 뭐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야 하고 뭐 항복 문서에 서명 받아오면요, 지금 한국의 CIA, FBI 요원 등이 총
천여 명이 넘게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천명 뭐 오산으로 들어오면 1,000명이 들어왔는지 10,000명이 들어왔는지 10만 명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우리가 모른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해요. 그러니까 4월 초에 이재명이를 갈아엎는 그런 작업이 진행될 수가 있을 거다. 뭐 청명의 하늘이 뭐 맑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가 청명해지는 거고, 어?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청명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뭐 청명에 보통 나무를 심죠. 식목일이 청명 아닙니까? 자, 미국은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동북 삼성을 지금 통일한국에 붙인 다음에 동해부터 이제 부산, 원산, 만주, 뭐 지금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카스피아, 코카서스 지역을 관통해서 흑해, 에게, 지중해로 이어지는 루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에서 터키로 들어가는 송유관 3개를 지금 차단하면은 터키 경제를 말려 죽이고 그리스군을 키워가지고 유럽 쪽 터키 서이스탄불 지역을 그리스 영토로 편입시키면 흑해에 미 해군기지, 미 공군기지 건설이 가능해지고 흑해가 미국의 내해로 전락됩니다. 지금 한국의 무기를 이제 북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싸그리 다 깔아가지고 중국과 지금 러시아를 동시에 지금 포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중앙아시아 국가 뭐 여기다가 지금 한국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고구려 연방을 부활시켜 가지고 중국의 1대1로를 깨버리고 중국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을 하고 이 저기 동서남북에서 북경을 포위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동과 서 남쪽에서 러시아를 포위하고 뭐 지금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은 러시아가 이제 기름이 없어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 기름으로 파는 돈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극동 러시아는 한국에 달라붙게 될 겁니다. 자, F5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Why Korea should listen? 왜 한국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깝치면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골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국 방송하고 반중 운동 해가지고 중국과 북한을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끝났고요. 디크린 에너지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요거는 뭐 방송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고 이게 좋은 겁니다. 만성피로 기진맥진에 좋은 건데요. 제가 작년에 만성피로 기진맥진 뭐 과로 해가지고 뭐 감기 몸살에 거의 죽다 살았는데 김용식 박사님이 요 저희 팬인데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먹고 살아났습니다. 요거 먹고 나면요 디크린 에너지 먹고 나면은 이게 엄청나게 깊은 잠을 자요. 뭐 한 열 몇 시간 이상 잔 것 같은데 실제 자고 나면은 몇 시간 뭐 시간이 별로 안 지났어요. 엄청 깊은 잠을 자니까 만성피로가 확 풀려. 이게 26가지 천연 물질인데 뭐 한약재죠. 뭐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달여가지고 이렇게 증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 최수영 공작관도 방송 중에 홀짝홀짝 드시는데 요 디크린 에너지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최수영 공작관도 몸이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신 거고 저도 좋아졌고 난 옛날에 1kg도 못 걸어서 만성 피로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몇 킬로 걸어도 피곤한지 모르겠고 하루에 뭐 저기 그 밖에 나갔다 오면 1시간 이상 책상에 앉지를 못해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 이거 먹고 나니까 하루에 5시간씩 앉아있어도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디크린 에너지 1.2리터, 1.8리터도 있고요. 뭐 4박스, 4병들이 한 박스도 있고 한 병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문 전화가 05-632-2358번이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보고 오셨다고 하면은 전화했다고 하면은 이 맑은 오향 이게 허브인데요. 이게 5병에 10몇만 원인데 이거를 한 세트 넣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9년에 창간된 의학 전문 월간지 MD 저널에도 이게 소개가 됐습니다. 현재 의사들이 집필지 및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독자층이 주로 의사, 한의사 뭐 등 약사 등인데 여기에 영어로 쓰여 있고 한글로도 쓰여 있고 뭐 그렇습니다. 30년 연구와 실험으로 이뤄낸 건강관리 혁신
뭐 해당 기사는 제가 고정칸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한 병 더 있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왜 드시라고 하냐면은